잠깐만요. 내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또렷했어요. 사무실이 순간 고요해졌습니다. 모두가 나를 쳐다봤어요.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명의는 제 것입니다. 천천히 말했어요.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증여세도 취득세도 다 냈습니다. 영수증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마음속 깊이 묻어둔 추억을 꺼내보는 시간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분명 마음이 따뜻해지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지만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서울 강북 상권 골목. 월말이 되면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냄새가 달라졌어요. 돈의 날짜가 코끝에 맴돌았거든요. 매달 29일이 되면 거리는 묘하게 긴장했고 골목 어귀마다 독촉 전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그 소리들 사이를 걸어 작은 부동산 사무소 앞에 섰어요.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니 익숙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형광등 불빛에 데워진 종이 냄새, 식어버린 커피 냄새, 그리고 사람들이 쌓아온 빚과 계약의 냄새. 나는 그 냄새를 알았어요. 결혼한 지 15년 이 사무소를 드나든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구석 책상에 앉아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어요. 평소보다 훨씬 낮고 조심스러웠죠. 이번 달도 미뤄달라니까요. 다음 달엔 꼭 드릴게요. 누군가에게 애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내가 들어온 것도 모르고 계속 전화기에 대고 말했어요. 손등엔 핏줄이 도드라졌고 목소리는 점점 더 떨렸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무소 안쪽 탁자에 놓인 종이컵을 들었어요. 커피는 이미 미지근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컵을 꽉 쥐었어요. 손끝으로 전해지는 온기가 필요했거든요. 뜨겁다. 손끝이 깨어났습니다. 감각이 돌아왔어요. 이곳에 있다는 감각, 살아있다는 감각. 며느리, 너도 와 있니? 잠깐 들렀다가.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사무소 안쪽에서 들려왔습니다. 목소리는 늘 당당했고 오늘은 더 굳세었어요. 칸막이 뒤편에서 서류를 뒤적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시아버지는 언제나 그랬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목소리만은 흔들리지 않았죠. 그게 집안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믿었으니까요. 나는 컵을 내려놓고 천천히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하루 같았어요.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뭔가가 달랐어요. 공기가 무거웠고 시어머니의 전화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졌고 시아버지는 평소보다 더 많은 서류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책상 모서리에 스테인리스 보온 텀블러가 놓여 있었어요. 묵직하게 기댄 채 내 호흡을 닮은 김을 뿜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텀블러를 보며 문득 깨달았어요. 저건 시아버지 것이 아니라는 걸. 저건 내 것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집에서 들고 나온 텀블러. 그런데 왜 여기 있는 걸까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를 끊고 나를 보고 있었어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미안함과 두려움이 섞인 눈빛. 나는 그 눈빛을 알았어요. 뭔가 말하지 못한 게 있을 때 시어머니는 늘 그런 눈빛을 지었거든요. 며느리야.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다시 텀블러를 바라봤습니다. 김은 여전히 피어올랐고 사무소 안은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형광등 불빛만이 우리 위에 차갑게 내려앉았어요. 월말이었습니다. 돈의 날짜가 코끝에 맴돌았고 나는 아직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내 이름으로 보증을 선 줄도
이 사무소가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것도, 오늘부터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것도. 나는 그저 컵을 쥐고 서 있었어요. 손끝이 뜨거웠습니다. 세상은 조용했고 나는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자 사무소 문이 열렸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어요. 중년의 남자였는데 이 골목에서 20년 넘게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를 보자마자 환한 표정으로 손을 내밀었어요. 왔어요, 사장님. 오늘 계약 확정이죠? 공인중개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책상 위에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새 임차인과의 계약서였어요. 종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잉크가 채 마르지 않은 듯한 냄새. 보증금 5천, 월세 400입니다. 조건 좋습니다. 임차인도 급하게 찾던 자리라 흔쾌히 동의했고요. 시아버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어머니도 옆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사무소 문이 또 한 번 열렸어요. 신우이였습니다. 신우이는 들어서자마자 팔짱을 꼈어요. 언제나 그랬듯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사무실 안을 훑었습니다. 나를 보더니 입꼬리를 살짝 올렸어요. 며느리가 요즘 말이 많던데. 계약 빨리 찍어요. 이번 달 월세 들어와야 집안 돌아가잖아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책상 쪽으로 걸어갔어요. 공인중개사가 펼쳐놓은 서류들이 보였습니다.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나는 그 서류들을 하나씩 훑었어요. 특약사항, 보수내역, 관리주체, 빠짐없이 체크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배운 습관이었어요. 시댁일에 관여하지 말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나는 서류만큼은 꼼꼼히 확인했거든요. 그게 나를 지키는 방법이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눈에 들어온 문장 하나. 임대인 김미숙, 내 이름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나는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분명했습니다. 임대일란에 또박또박 적힌 내 이름. 김미숙, 내 주민등록번호까지 적혀 있었어요. 피가 뒤집혔습니다. 이게 뭡니까?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공인중개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아버지도 시어머니도 신우이도 나를 쳐다봤어요. 왜 그래요, 며느리? 신우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는 서류를 들어 올렸어요. 임대인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순간 사무실이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가 당황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건 옛날에 잠깐. 잠깐이요? 나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잠깐이 아니잖아요. 이건 계약서예요.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라고요. 시아버지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 그건 세금 문제 때문에 그랬어. 명의만 내 이름으로 해둔 거지. 실제 주인은 우리야. 너도 알잖아. 저는 몰랐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사무소 구석에 있던 서류 정리 바인더를 열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정리해둔 계약 사본들이 들어 있었어요. 나는 그 중에서 과거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이것 좀 보세요. 나는 과거 계약 사본을 펼쳐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1998년에 작성된 계약서였어요. 거기에도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임대인 김미숙, 그리고 도장. 내 도장이었어요. 같은 필체, 같은 날짜, 같은 도장. 이 도장은 제 도장입니다. 제가 결혼할 때 만든 인감 도장이에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신우이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낚아챘어요. 명의만 빌린 거라니까요. 그게 뭐 어때서?
명의만 빌린 게 아니에요. 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계약서는 진실을 담습니다. 법은 종이에 적힌 걸 믿어요. 이 서류대로라면 이 건물 주인은 저예요. 공인중개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시아버지를 쳐다봤어요. 시아버지는 입술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안은 숨소리마저 들릴 만큼 조용했어요. 나는 다시 바인더를 뒤적였습니다. 증여세 납부 영수증, 취득세 납부 확인서, 등기부등본. 하나씩 꺼내 책상 위에 펼쳤어요. 세상은 종이에 남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들이 지금 내 앞에 있었어요. 이 모든 세금을 제 이름으로 냈어요. 영수증이 여기 다 있습니다. 신우이가 소리쳤어요. 그럼 어쩌자는 거야? 지금 집안을 뒤집으려고. 아니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에요.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사무소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시영부가 들어섰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어요. 뒤따라 시동생도 들어왔습니다. 둘 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급하게 달려온 듯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시영부의 목소리가 사무실 벽을 때렸습니다. 짧고 날카롭게 형광등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나는 의자에 앉은 채 그들을 쳐다봤습니다. 시영부는 곧장 책상 앞으로 걸어와 서류를 낚아챘어요. 명의를 왜 며느리로 해? 그가 소리쳤습니다. 손에 든 계약서를 흔들며 시아버지를 노려봤어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구석에서 손을 비비며 서 있었어요. 시영부가 책상을 쳤습니다. 탁!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책상 위에 놓인 볼펜이 굴러떨어졌습니다. 나는 그 볼펜을 보며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세금 피하려고 그랬지. 그렇죠. 신우이가 옆에서 말을 보탰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며느리 이름으로 해두면 세금 안 내도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사무실 안이 시끄러워졌습니다. 시영부와 신우이, 시동생까지 모두 목소리를 높였어요. 말들이 겹쳤고 공기가 뜨거워졌습니다. 나는 그 소음 속에서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잠깐만요. 내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또렷했어요. 사무실이 순간 고요해졌습니다. 모두가 나를 쳐다봤어요.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명의는 제 것입니다. 천천히 말했어요.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증여세도 취득세도 다 냈습니다. 영수증 있습니다. 시영부가 비웃었어요. 영수증? 그게 뭐 어쩌라고. 증거예요. 나는 가방에서 투명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10년간 모아둔 영수증들이 들어 있었어요. 증여세 납부 확인서, 취득세 영수증, 재산세 납부 내역. 하나하나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세금을 제가 냈어요. 제 이름으로 제 통장에서. 서류를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시영부가 그것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신우이는 입을 벌린 채 말이 없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등기부 열람하시면 되죠. 등기소 가면 다 나옵니다. 소유자가 누구인지, 권리 관계가 어떤지. 중개사는 중립을 지켰습니다. 담담한 목소리로 사실만 말했어요. 시영부가 그를 노려봤지만 중개사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등기부에 뭐라고 나와 있는데요? 시동생이 물었어요. 중개사가 서류철을 뒤적이더니 등기부등본 사본을 꺼냈습니다. 소유자 김미숙. 이해 없습니다. 순간 모두의 시선이 내 손으로 몰렸습니다. 나는 책상 위에 떨어진 볼펜을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볼펜을 눌렀어요.
딸깍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귀퉁이에 작은 점을 찍었어요. 점 하나. 아주 작은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어요. 그 점은 내가 여기 있다는 표시였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표시. 정적이 사무실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시영부는 주먹을 쥔 채 서 있었고 신우이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시동생은 멍하니 나를 쳐다봤어요. 시아버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눈가를 훔쳤습니다. 나는 천천히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서 유성 사인펜을 꺼냈습니다. 검은색 펜이었어요. 캡을 빼는 순간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탁! 그 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어요. 유난히 컸습니다. 정적 위에 떨어진 소리는 언제나 큰 법이니까요. 나는 계약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특약란이 비어 있었어요. 나는 그곳에 펜을 대고 천천히 글자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본 건물의 소유권은 임대인 김미숙에게 있으며 모든 법적 책임 또한 김미숙이 진다. 한 글자씩 적었어요. 손끝에 힘을 주었습니다. 글씨가 종이에 깊게 새겨졌어요. 펜 끝에서 잉크가 번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점을 찍었습니다. 내 결심의 점이었어요. 시영부가 소리쳤습니다. 미쳤어. 지금 뭐 하는 거야? 제 권리를 지키는 겁니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이 건물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세금도 제가 냈고 관리도 제가 해왔어요. 그런데 왜 제가 물러나야 하죠? 집안일인데. 집안일이라면 제대로 이야기했어야죠. 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 이름을 쓰면서 제게 한마디 물어보지도 않았잖아요. 그게 집안일인가요? 신우이가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켰어요. 너 지금 집안을 뒤집으려는 거지? 아니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진실을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사무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중개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중얼거렸어요. 일단 등기소 가보시죠. 거기서 확실하게 확인하시고. 시영부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좋아. 가자. 등기소 가서 확실히 하자고. 그는 나를 쏘아봤어요. 눈빛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피하지 않았어요. 나도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좋습니다. 가시죠. 등기소는 사무소에서 멀지 않았습니다. 걸어서 10분 거리였어요. 우리는 말없이 골목을 걸었습니다. 시영부가 앞장섰고 신우이와 시동생이 뒤따랐어요. 나는 시어머니와 함께 가장 뒤에서 걸었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었어요. 낙엽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내 옆에서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미안하다, 며느리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어요. 시어머니의 발걸음은 점점 느려졌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나는 걸음을 멈추고 시어머니를 돌아봤습니다. 괜찮으세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나는 시어머니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천천히 걸었어요. 앞서가던 시영부가 뒤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빨리 좀 와요. 천천히 가세요. 어머니 힘드세요. 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시영부는 입맛을 다시며 고개를 돌렸어요. 우리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등기소로 향했습니다. 등기소 현관문을 밀고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에어컨 바람이었습니다. 민원 창구 앞에는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시영부가 번호표 발급기 앞으로 갔습니다. 버튼을 눌렀어요. 띠리릭. 기계음이 울리고 종이가 나왔습니다. 317번.
시영부가 번호표를 들고 대기석으로 갔어요. 우리도 따라갔습니다. 플라스틱 의자에 하나씩 앉았어요. 나는 시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파랗게 돋아 있었습니다. 전광판에 번호가 떴어요. 298번. 아직 멀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시영부는 다리를 떨고 있었고 신우이는 팔짱을 낀 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번호판이 바뀔 때마다 시어머니의 손이 떨렸어요. 300번, 305번, 310번.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땐 내가 아플 때였어. 나는 시어머니를 쳐다봤어요. 시어머니는 무릎 위에 놓인 손을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유산하고 나서 한동안 누워 있었잖니. 그때 시아버지가 말했어. 며느리 이름으로 해두면 안전할 거라고. 빚쟁이들이 못 건드린다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시어머니는 눈가를 훔쳤습니다. 미안해. 그때는 그게 너를 지키는 길인 줄 알았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10년 전 일이었습니다. 첫 아이를 잃고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날들. 그때 시어머니는 매일 병실에 와서 내 손을 잡아줬어요. 아무 말 없이 그냥 옆에 앉아 있어 줬습니다. 317번. 전광판에 우리 번호가 떴어요. 전자음이 울렸습니다. 시영부가 벌떡 일어났어요. 가자. 우리는 민원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우리를 보며 물었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등기부등본 열람이요. 건물 소유권 확인하려고요. 시영부가 주소를 말했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어요. 키보드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잠시 후 직원이 프린터에서 종이를 꺼내 우리에게 내밀었어요. 여기 있습니다. 시영부가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훑어봤어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신우이가 옆에서 들여다봤어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시영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종이를 들고 서 있었어요. 나는 천천히 다가가 등기부를 들여다봤습니다. 소유자 김미숙, 설정 말소, 권리관계 깨끗, 또렷했어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시동생이 어깨 너머로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진짜네. 시영부가 종이를 구겨주려다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그가 중얼거렸어요. 나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인감도장 케이스였습니다. 검은색 가죽으로 된 케이스. 지퍼를 열었어요. 뚜껑을 여니 붉은 인주가 햇빛을 받아 번들거렸습니다. 그날 이 도장으로 찍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어요. 도장을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하얀 상아 도장이었어요. 결혼할 때 시댁에서 만들어준 도장. 어머니도 옆에서 보셨어요. 병원에서 퇴원하고 집에 왔을 때 어머니가 이 도장을 제 손에 쥐어주셨잖아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나는 도장을 다시 케이스에 넣었습니다. 지퍼를 천천히 닫았어요. 사무실 공기가 낮게 흔들렸습니다. 시영부는 여전히 등기부를 들고 서 있었어요. 신우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시동생은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변명은 기록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종이 위에 적힌 글자들, 날짜, 이름, 도장, 그것들이 모든 걸 말해줬어요. 진실은 언제나 기록 속에 있었습니다. 나는 직원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등기소 문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걸었어요. 가을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어요. 저녁 무렵 우리는 다시 부동산 사무소로 돌아왔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골목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사무소 안은 어두웠어요. 형광등을 켜자 하얀 빛이 천장에서 쏟아졌습니다. 시영부는 구석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신우이는 팔짱을 낀 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시동생은 핸드폰을 들여다봤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침묵만이 사무실을 채웠어요. 그때 공인중개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진동 소리가 책상 위에서 울렸어요. 중개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사장님입니다. 아, 네. 그러시다고요? 중개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통화를 끝내고 천천히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우리를 둘러봤어요. 새 임차인이요. 계약 미루겠답니다. 순간 사무실이 술렁였습니다. 시영부가 벌떡 일어났어요. 왜? 무슨 이유로? 가족 분쟁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건물 주인이 누구인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계약할 수 없다고요. 중개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신우이가 나를 노려봤어요. 봐요. 이게 다 누구 때문이에요. 소문은 빠릅니다. 이 좁은 골목에서는 더더욱 그랬어요. 등기소 앞에서 우리가 다툰 모습을 누가 봤을 겁니다. 그리고 소문이 퍼진 거예요. 순식간에 시영부는 날 세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명의가 내 거라도 관리권은 우리다. 임대료는 집 안으로 들어와야 해. 그는 책상을 손바닥으로 쳤어요. 소리가 울렸습니다. 중개사를 향해 손가락을 가리키며 밀어붙였어요. 새 계약서 만들어요. 임대인 변경. 당장. 중개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와 시영부를 번갈아 쳐다봤어요. 입을 열려다 닫았습니다.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어요. 나는 숨을 길게 들이켰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사무소 문이 벌컥 열렸어요. 동네 임차인 대표가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이 건물 1층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장님, 그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소문이 쫙 퍼졌어요. 건물주가 바뀐다느니, 가족끼리 싸운다느니, 손님들이 수군거려요. 우리 영업 망쳐요.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를 쳐다봤어요.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말했어요. 임차인 대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장사가 안 돼요. 이번 달 월세 어떻게 내요? 그는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발소리가 계단을 타고 내려갔어요. 멀어졌습니다. 사무실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뒤졌습니다. 지퍼를 열었어요. 손이 떨려서 지퍼가 잘 열리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열고 안에서 투명 파일을 꺼냈어요. 여기 있다. 예전에 스캔해둔 자료들. 영수증, 이체 내역, 세금 완납 증명. 나는 그것들을 하나씩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여기 다 있어요. 나는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낸 세금, 관리비, 수리비 다 기록되어 있어요. 책상 위에 휴대용 스캐너를 올려놓았습니다. 작은 기계였어요. 손바닥만 한 크기. 나는 영수증을 하나씩 스캔했습니다. 기계에서 빛이 지나갔어요. 또렷하게 읽혔습니다. 빛이 지나간 자리마다 진실이 복구됐어요. 재산세 영수증 1998년부터 올해까지 빠짐없이 관리비 이체 내역
매달 15일. 정확하게. 보일러 수리비, 옥상 방수 공사비, 외벽 도색비, 모든 것. 이게 다 증거예요. 나는 중개사를 쳐다봤어요. 중개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영부는 입을 다물었어요. 할 말이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개사의 핸드폰이 다시 울렸어요. 짧은 진동이었습니다. 문자 메시지. 중개사가 화면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새 임차인이요. 계약 취소한답니다. 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증거가 있어도 진실이 있어도 소용없었어요.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 순간이 가장 어두웠어요. 신우이가 비웃었습니다. 그것 봐. 이제 만족해요? 세입자도 나가고 월세도 안 들어오고. 시영부가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이 꼴 보려고 우긴 거야? 이제 다 망했어. 그가 소리쳤습니다. 책상을 주먹으로 쳤어요. 탁! 소리가 울렸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이 흔들렸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참았어요. 울면 안 됐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됐어요. 시어머니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내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미안해, 며느리야. 시어머니가 속삭였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사무소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았어요. 가로등이 하나씩 켜졌습니다. 골목은 조용했고 우리는 무너지고 있었어요. 모든 게 무너지는 밤이었습니다. 나는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였어요. 손 위에 놓인 서류들을 내려다봤습니다. 빛이 지나간 자리, 진실이 복구된 자리.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보지 않았어요.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시댁의 오래된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부동산 사무소에서 나온 뒤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집에 가자고. 보여줄 게 있다고. 거실은 어두웠어요. 시아버지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시영부와 시누이, 시동생도 모두 흩어졌어요. 거실엔 나와 시어머니만 남았습니다. 한지 문 사이로 가을바람이 스며들었어요. 차가운 바람이었습니다. 나는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구석 장롱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낡은 오동나무 장롱이었어요. 결혼할 때부터 있던 장롱. 시어머니는 열쇠를 꺼내 장롱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삐걱. 나무가 마찰하는 소리가 났어요. 서랍 안에서 시어머니가 뭔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종이봉투 하나. 누렇게 바랜 봉투였어요. 모서리가 해졌고 접힌 자국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내 앞에 앉았어요.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거,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어요. 내가 결혼하던 날 썼던 거야. 나는 봉투를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서 접힌 종이 2장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것을 펼쳤어요. 위임장이었습니다. 손으로 쓴 위임장. 글씨가 삐뚤빼뚤했어요. 하지만 또렷했습니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그것을 읽었어요. 이 건물의 관리와 운영을 며느리 김미숙에게 위임한다.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95년 11월 23일. 내가 이 집에 시집온 날이었어요. 그 아래 친필 메모가 있었습니다. 연필로 쓴 글씨. 흐릿했지만 읽을 수 있었어요. 이 건물은 내가 지켜라. 아버지 채무와 집안의 욕심에서. 글씨는 서툴렀습니다. 받침이 삐뚤고
획이 떨렸어요. 하지만 마음은 또렷했습니다.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종이 위에 베어 있었습니다. 나는 손으로 그 글씨를 쓰다듬었어요. 거칠었습니다. 종이가 낡아 손끝에 걸렸어요. 어머니가 쓰신 거예요? 아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시할머니가 쓴 거야. 네, 시할머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시할머니. 결혼하고 1년 만에 돌아가신 분. 나를 많이 아꼈던 분이었어요. 병상에서도 내 손을 꼭 잡아주셨던 할머니.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걸 내 손에 쥐어줬어. 며느리한테 전해주라고. 시집 오는 날 주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난 못 줬어. 너무 무거웠거든. 내가 이 짐을 지게 할 수 없었어. 나는 말없이 메모를 바라봤습니다. 시할머니의 글씨. 떨리는 손으로 쓴 글씨. 내가 모르는 간절함. 내가 미워하던 보호. 집안에 빚이 많았어. 시어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시아버지 사업이 잘 안 됐거든. 친척들이 보증을 서달라고 조르고 형제들은 돈을 달라고 했어. 그때 이 건물이 유일한 재산이었어. 할머니는 그걸 지키고 싶었던 거야. 며느리 너한테. 눈물이 났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시어머니도 울고 있었어요. 미안해. 진작 줬어야 했는데.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시어머니가 다시 서랍으로 갔습니다. 이번엔 철제 금고를 꺼냈어요. 작은 금고였습니다. 자물쇠를 열고 뚜껑을 젖혔어요. 안에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여기다 있어. 할머니가 남긴 것들. 시어머니가 서류를 하나씩 꺼냈어요. 위임장, 인감증명서, 과거의 공증 서류. 모두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날짜도 제각각이었어요. 1995년, 1997년, 1998년. 나는 그 서류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집안 도장도 있었어요. 시할머니의 도장, 시아버지의 도장, 시어머니의 도장. 모두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다 진짜예요? 그래. 다 진짜야.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준비한 거야. 너를 지키려고. 나는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복잡했어요. 화가 났던 마음이 서서히 풀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책임이 남았어요. 이 건물은 내 것이 맞았습니다. 법적으로도 마음으로도. 시할머니가 나를 믿고 맡긴 것이었어요. 할머니가 왜 절 믿으신 걸까요?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미소 지었어요. 슬프고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넌 악착같이 살았잖니. 유산하고도 다시 일어섰고 시집살이 힘들어도 참았고 할머니가 그걸 봤어. 이 며느리는 끝까지 지킬 거라고. 나는 다시 메모를 들여다봤습니다. 떨리는 글씨, 간절한 마음. 이제야 알았어요. 이게 보호가 아니라 신뢰였다는 걸. 진실을 들었으니 이제는 내가 선택해야 했습니다. 지킬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나는 서류들을 조심스럽게 금고에 다시 넣었어요. 하나씩 천천히. 시어머니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니? 나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눈을 똑바로 마주쳤습니다. 지킬 거예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단호했습니다. 할머니가 믿어주신 만큼 저도 지킬 거예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을 꼭 쥐었어요. 고맙다, 며느리야. 밤은 깊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어둡지 않았어요. 한지 문 사이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여전히 차가웠지만 견딜만 했어요.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나는 일찍 부동산 사무소로 향했어요.
가방에는 시할머니가 남긴 서류들을 넣었습니다. 금고 안에 있던 모든 것, 위임장, 공증 서류, 할머니의 친필 메모. 사무소 문을 열자 공인중개사가 먼저 와 있었어요.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찍 오셨네요. 네. 할 일이 있어서요. 나는 책상에 서류를 펼쳐 놓았습니다. 하나씩 차례대로. 중개사가 그것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이게 시할머니가 남기신 거예요. 제가 이 건물을 관리하라고. 중개사는 말없이 서류를 읽었습니다. 천천히 꼼꼼하게. 한참 후에 고개를 들었어요. 이러면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명의도 권리도 분명하네요. 그때 사무소 문이 열렸습니다. 가족들이 들어왔어요. 시영부, 시누이, 시동생 모두 어두운 얼굴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장 뒤에서 들어왔어요. 시영부가 나를 보더니 비웃었습니다. 벌써 와 있네. 열심히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시영부도 시누이도 시동생도 각자 자리에 앉았어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무소 문이 다시 열렸어요. 어제 계약을 취소했던 그 사람. 새 임차인이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가 인사했어요. 우리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중개사가 그를 맞았어요. 어서 오세요. 앉으시죠. 새 임차인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우리를 둘러봤어요. 표정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어제는 죄송했습니다. 소문을 듣고 좀 당황해서요. 아닙니다. 이해합니다. 나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새 임차인은 나를 쳐다봤습니다. 주인이 누구신지 정리되면 계약하겠습니다. 장사하려면 안정이 필요하니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정면을 봤어요. 시영부를, 시누이를, 시동생을, 시어머니를 모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단호했습니다. 이 건물의 주인은 저 김미숙입니다. 법적으로도 권리상으로도 제 것이에요. 시영부가 입을 열려 했어요. 하지만 나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들어주세요. 끝까지.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임대료는 건물 유지와 보수에 우선 사용합니다. 임차인 보호가 가장 중요해요. 가족 배당은 없습니다. 순간 시누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럼 우린 뭐가 남는데? 대신 나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법정 상속분만큼의 사용 내역을 공개하겠습니다. 매달 얼마가 들어왔고 어디에 썼는지 투명하게. 그리고 연말에 정산해서 남는 게 있으면 나누겠습니다. 시영부가 비웃었어요. 그럼 우린 뭐가 남지?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실례요. 단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무거웠어요.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분쟁의 끝. 중개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새 임차인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 조건이라면 저는 계약하겠습니다. 새 임차인이 말했어요. 가방에서 펜을 꺼냈습니다. 중개사가 계약서를 펼쳤어요. 그럼 계약 진행하겠습니다. 시영부는 입을 다물었어요. 시누이도 시동생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을 잃은 표정이었어요. 나는 계약서를 들여다봤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보증금 월세, 모든 항목이 또렷했어요. 그리고 맨 아래 특약란이 있었습니다. 빈칸이었어요. 나는 중개사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에 한 줄 넣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쓰세요.
나는 펜을 들었어요. 손목에 감겨있던 얇은 가죽 장지갑이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그 안에는 영수증과 도장이 들어 있었어요. 내 선택을 지지하는 것들. 펜 끝을 특약란에 댔습니다. 천천히 글자를 적어 내려갔어요. 임대인은 임차인의 영업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임의의 임대료 인상을 금지한다. 한 글자씩 정성스럽게 썼습니다. 글씨가 또렷했어요.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침표를 찍었어요. 새 임차인이 그것을 읽고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조건이네요. 감사합니다. 그는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나도 서명했습니다. 김미숙, 내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어요. 도장을 찍었습니다. 붉은 인주가 종이에 선명하게 새겨졌어요. 중개사가 계약서를 접었습니다. 계약 완료됐습니다. 나는 의자에 앉아 숨을 내쉬었어요. 긴장이 풀렸습니다. 어깨가 무거웠지만 마음은 가벼웠어요. 시어머니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내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잘했다, 며느리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영부는 여전히 인상을 쓰고 있었지만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신우이도 팔짱을 끼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새 임차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럼 다음 주부터 입주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잘 부탁드려요. 나는 그와 악수했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그는 미소 지으며 사무소를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사무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책상 위에 놓인 계약서를 내려다봤어요. 특약란에 적힌 네 글씨. 마지막 한 줄.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첫 월세가 입금된 날이었습니다. 통장을 확인하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400만 원. 정확히 들어와 있었습니다. 나는 핸드폰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숫자가 선명했습니다. 진짜였어요. 부동산 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갑게 뺨을 스쳤어요. 골목 어귀에서 분식집 사장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나도 손을 흔들어 인사했어요. 며칠 전만 해도 나를 원망하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냉기가 확 밀려왔어요. 밤사이 기온이 많이 떨어진 모양이었습니다. 나는 벽에 붙은 난방 스위치를 올렸어요. 딸깍. 작은 소리와 함께 보일러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창문 밖을 내다봤어요. 골목에 하얀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은 김. 골목 구석구석에서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가게 문을 여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배달 준비를 하는 사람. 모두 제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손에 보온병을 들고 있었어요. 며느리야, 아침 먹었니? 아직이요. 시어머니는 보온병 뚜껑을 열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를 따라 주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났어요. 율무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컵을 받아들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손끝으로 온기가 전해졌어요. 시어머니는 내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 말없이 창밖만 보고 있었어요. 미안했다. 시어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한테 짐을 지운 것 같아서. 아니에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가 믿어주신 거잖아요. 저도 그 믿음에 보답하고 싶어요. 시어머니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어요.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고맙다, 며느리야. 정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용서는 길다고 했습니다. 화해는 천천히 온다고 했어요. 그래도 온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처럼. 점심 무렵 임차인 대표가
사무소 문을 두드렸습니다. 분식집 사장이었어요. 손에 하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거 좀 받아주세요. 떡이에요. 떡이요? 네. 장사 잘 되라고 해서 먹는 거잖아요. 요즘 장사 재미 좀 봅니다. 분쟁 끝나니까 손님이 돌아왔어요. 그는 봉투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인절미 냄새가 났어요. 소문이 좋더라고요. 건물주가 세입자 편이라고. 덕분에 골목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임차인 대표는 환하게 웃으며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나는 떡 봉투를 들여다봤습니다. 하얀 떡이 가지런히 담겨 있었어요.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사무소는 따뜻해졌습니다. 보일러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나는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모아둔 서류들, 계약서, 등기부등본, 세금 납부 영수증, 시할머니의 위임장, 하나하나 확인하며 투명 파일에 넣었어요. 날짜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꼼꼼하게 마지막 서류를 정리하고 파일을 금고에 넣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준 그 철제 금고, 뚜껑을 닫고 자물쇠를 잠갔어요. 찰칵 소리가 묵직했습니다. 안전하다. 이제 안전해. 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등받이에 기댔어요. 피곤이 몰려왔습니다. 며칠간 긴장했던 몸이 이제야 풀어지는 것 같았어요. 손을 뻗어 책상 밑에 작은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딸깍. 전기방석이 켜졌어요. 온기가 천천히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등받이로 따뜻함이 전해졌어요. 허리가, 어깨가, 등이 서서히 녹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골목은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가게 문이 열렸다 닫혔다 했어요. 저녁 무렵이 되자 가로등이 하나씩 켜졌습니다. 따뜻한 빛이 골목을 비췄어요. 겨울은 길 것입니다. 앞으로도 힘든 날이 있을 거예요. 세입자들과 부딪힐 수도 있고 가족들과 다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길 거고 지쳐서 주저앉고 싶은 날도 올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버틸 것입니다. 이 골목도, 이 건물도, 이 집안도 시할머니가 믿어준 것처럼 나도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쓰러지지 않을 거예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책상 밑에서 전기방석이 은근한 열을 올렸습니다. 발끝까지 따뜻해졌어요. 손끝도 녹았습니다. 온몸이 서서히 풀어지는 기분이었어요. 나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오늘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한 줄을 적었어요. 첫 월세 입금. 새로운 시작.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미가 컸어요. 이 한 줄이 앞으로 이어질 모든 날들의 시작점이 될 테니까요. 수첩을 덮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갔어요. 골목을 내려다봤습니다. 분식집에 손님이 들어가고 있었어요. 옆가게에서는 불이 켜졌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어요. 따뜻한 풍경이었습니다. 내일은 더 따뜻할 것입니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천천히 조금씩 우리는 나아질 것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믿으며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나는 사무소 불을 껐습니다. 가방을 들고 문을 나섰어요. 문을 잠그며 골목을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여기가 내 자리였습니다.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자리. 나는 미소 지으며 골목을 걸어 나갔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었지만 더 이상 춥지 않았어요. 따뜻했습니다.